여태껏 많이 심한 우울 증상 또는 심한 조울증, 자폐증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적응 증세, Adjustment Disorder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신과 의사 수전 정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쉽게 경험하기 쉽고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 고국을 떠나서 이민 가셨던 분들은 대부분 많이 경험을 하셨을 증세입니다. 어떤 스트레스풀한 이벤트가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적응하는 것이 조금 어려워가지고 자기가 보통 때 하는 사회생활이나 직장이나 학업에 문제가 오고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해지거나 우울해지거나 행동에 많은 변화가 왔을 때 이런 경우를 적응 증세라고 합니다. 제가 적응 증세를 말하면서 잠깐 정신과에서 어떻게 그 심각도가 바뀌어지는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심하고 가장 응급 상태는 정신증, 사이코시스, 또 어떤 분들은 미쳤다고 하는 거죠. 즉, 그 증세는 나의 생각과 바깥에 있는 그 현실과를 구별을 못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이쪽을 힐끗 쳐다보면은 길 때문에 볼 수도 있고 다른 이유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하고 문제가 되게 안 되지만 어떤 분들은 그것이 이 사람이 나를 노려서 해치려고 보는 거다라고 망상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환청이나 환시 또는 이렇게 감각, 환각 이런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제일 위험한 것이죠. 그 다음 레벨이 노이로제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고 뉴로시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의 불안 증상, 처음 심하지 않았을 때의 우울 증상 이런 것들은 그 다음 레벨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자기의 생각이 이상하다던가 바깥의 거하고 이게 관계가 없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도 잘 됩니다. 이런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Adjustment Disorder,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적응 증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팬데믹이 왔을 때도 우리 얼마나 놀라고 처음에 적응이 어려웠습니까?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세끼 밥을 다 해서 애들을 집에서 밥 먹여야 되고 가장은 사업체에서 이제 떨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많은 심리적 고통과 재정적, 사회적 여러 가지 손상을 가져왔었죠. 이런 경우에 올 수 있는 적응 증세인데 적응 증세는 대개 3개월 이내에 시작합니다. 팬데믹 오고 나서 3개월 이전에 이런 증상이 와가지고 대개 6개월 안에 이제 끝나면은 그거는 그냥 급성으로 되는 거고요. 6개월 이상 계속 되는 경우를 만성 적응 증세라고 합니다. 적응 증세에는 우울감이 같이 오면서 적응하는 현상 또는 불안 증상이 오면서 적응 증상이 있는 현상.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의 불안이나 우울을 바깥으로 이렇게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발달이 안 돼 있고 그래서 많은 경우에 품행 문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학교 가기를 뭐 싫어한다던가 아니면은 아침에 일어나지를 않는다던가 아니면은 엄마가 아무리 깨워도 화를 내면서 절대로 따라가지 않는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품행 장애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우울과 불안이 같이 올 수도 있고요. 이런 그 적응 증세에는 같이 올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그 증상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거를 이제 알고서 치료를 받고 자신이 이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지금 그 스트레스 중에서 전쟁이라던가 이런 것에서 자기의 생명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에 문제가 됐거나 아니면 심한 부상을 당한다던가 부상에 대한 어떤 큰 자극이 있었다던가 그다음에 성폭력 당했을 때는 그 경우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또 다른 증세 급성 스트레스 장애 또는 그것이 좀 더 오래 가가지고 6개월 이상으로 문제가 되면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 즉 PTSD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이제 갑니다. 그러니까 적응 증세는 그렇게 심한 스트레스가 아니고 그러나
누구나 어렵죠. 제가 팬데믹 이 경우를 예를 들었는데 그거 말고도 뭐 이혼을 했다던가 아니면은 애인하고 헤어졌다던가 뭐 비슷한 거죠. 그 다음에 심각한 질병 진단을 받았다던가 많은 그 노인들이 갑자기 당뇨 진단을 받거나 그러면 아주 마음이 클클해지고 심각해지시고 괴로워지셔서 그것 때문에 자살의 위험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들에게는 어떤 점에서는 이 적응 증세가 더 심각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적응을 하는데 심리적으로 어떤 그 아픔을 느끼는 것이 어떤 점에서는 문화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동양인들은 웬만하면은 참고 넘기죠. 그러니까 나중에 한이 되고 그게 심한 우울증이 되는데 서구에서는 이게 금방 나타나기 때문에 뭐 가령 예를 들면 직장을 이제 시작했는데 처음에 누구나 고생을 좀 합니다. 그러나 그건 정상이지요. 새로운 데 가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건 다 힘듭니다. 그러나 그게 그냥 계속해가지고 뭐 3개월까지 간다던가 6개월까지 간다던가 그거는 적응 증세고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올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한 번 조금 심했다가 조금 덜 했다가 그 다음에 또 다시 심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상관을 잘못 만났다던가 아니면 자기 직장이 자기하고 잘 안 맞는 곳일 때 이럴 때는 반복적으로 적응 증세가 다시 이렇게 올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게 디벨롭먼트 성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단계를 지나갑니다. 그 단계가 쉽지가 않죠. 우리 어른이 보기에는 다 지나왔기 때문에 쉽지만 가령 아이가 학교를 시작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처음에 한 2주는 울고 안 가려고 그럽니다. 그거는 정상적인데 이게 계속 3개월 넘게 그런다든가 그리고 그게 나아지질 않고 점점 더 뭐 심해진다든가 이런 거는 이제 적응 증세죠. 이게 처음엔 힘듭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얼마나 예민한지 그거에 대해서도 또 반응이 다르지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가고 어떤 아이들은 좀 더 심하고 그래서 그 심한 아이들은 적응 증세가 조금 더 자주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부모님들께서는 이게 자라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자극제이고 이것을 아이가 견디고 지나감으로써 앞으로 밝은 미래를 갖다가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아이한테 알려주시고 매일매일 돌아오면은 안아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오늘은 또 무슨 놀이를 배웠니? 오늘은 무슨 음악을 들었니? 어떤 것을 했니? 이렇게 자꾸 흥미를 주시고 그러면서 아이가 자기 자신이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은 여러 가지로 아이의 앞날에 큰 꽃이 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적응 증세에 대한 저의 이야기가 유익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